안녕하십니까. 경남대학교의 박윤철입니다. 먼저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화면상으로 발표하게 되어서 조금 아쉬움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름 열심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준비한 제목이 미국의 리버럴 아츠 칼리지를 통한 교양대학 모델 개발 연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교양대학의 형태에 대해서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거고 또 경험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지만 이제 저 나름대로 또 한번 연구를 해봤고 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이 발표문은 이렇게 화면에 보시다시피 연구 목적과 배경, 그리고 방법, 그리고 연구 방법과 범위, 그리고 소개, 그 다음에 리버럴 아츠 칼리지에 대한 써낸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과 국내에도 리버럴 아츠가 대학이 있기 때문에 리버럴 칼리지를 비교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교양대학 모델을 제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연구 목적은 화면에 보시다시피 미국의 리버럴 아츠 칼리지를 통해 그걸 기반으로 해서 국내 교양대학 모델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 연구 배경은 먼저 우리 국내의 교양대학의 미국의 교양대학과 미국의 리버럴 아츠 칼리지는 교육 환경과 교육 제도 측면에서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교양대학은 학과나 및 전공 중심의 학사 구조에서 벗어난 독립기관으로서의 한국 문화에 맞게 교육 형식에 맞게 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가라는 게 이 연구의 시발점입니다.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그 배경은 이 우리나라 국내의 교양대학이 전공 연계로부터 탈피한 어떤 학사구조 또는 교육 프로그램 또는 교육과 과정을 갖춘 교육체계에 대한 선행 연구가 부재하다는 점과 그리고 이 본 연구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대학의 모델은 미국의 리버럴 아츠 칼리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 이 한국 교육 문화와 지역 대학에 적합한 모델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연구 방법은 이렇습니다. 문헌 연구와 실정 조사 방법을 택했습니다. 문헌 연구는 국내 교양기초교육원, 교양학부 또는 교양대학의 교육 체계를 조사하고 그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정 조사 방법으로는 이 미국의 리버럴 아츠 칼리지 분야에 대한 명문 대학을 할 수 있는 미국 옥시덴트 칼리지와 리드 칼리지 그리고 칼튼 칼리지와 같은 이러한 대학들의 교육 프로그램과 학사 구조, 교육 과정 등을 실제로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여기 연구 범위는 너무나 전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프랑스, 독일, 일본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 범위는 미국과 한국 대학으로 이 교양 교육 체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장으로 가면 이제 제 연구의 본 연구의 소개입니다. 자, 오늘날 이 화면을 제가 천천히 읽어가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천천히 읽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대학의 교양교육은 대학 속의 대학이라 불릴 만큼 교수들과 대학 관계자들이 많은 관심과 비중을 두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교육 개편과 강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거와는 달리 대학 내에서의 교양 과목을 담당하는 기관도 현재는 교양기초교육원이나 교양학부에서 교양대학으로 격상하는 추세이고 교양교육이 변주리에서 이제 학부 중심의 중심축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또 이처럼 이 교양대학의 격상은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하며 한국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교육적 흐름을 반영한 결과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
이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심이 많은 것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내의 교양대학 모델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수준에 있으며 그리고 이 교양대학에서 하는 교과 프로그램들은 교양교육 또는 기초교육에 집중하는 경향을 두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제 연구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리버럴 아츠 칼리지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있습니다. 먼저 국내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손동현, 최병문, 백성수, 안현호 등 좀 몇몇 사람들이 교양대학과 관련된 연구를 했고 또 교양교육 중심으로도 했습니다. 이분들은 먼저 학과 중심의 학부 교육에 대한 대처, 그리고 인문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그리고 교양교육의 활성화 같은 내용으로 연구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결국 학과 중심으로부터 보조적 역할에 불과하다는 비판과 함께 그 개선 사항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의 선행 연구는 자, 베이커나 세커 또는 젠 캐슬러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교양교육과 직업교육 간의 경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교과과정 개발 방안을 제시하는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연구 동향은 결국 서양이 국내보다 여전히 더 많은 고민과 방안을 찾으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리버럴 아츠라는 개념, 이게 무엇인가를 갖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사전적 의미에 보면 리버럴 아츠라는 것은 고대 라틴어 아르테스 리베랄레스라는 말에서 유래했고 이 뜻은 자유시민을 위한 학문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정의처럼 리버럴 아츠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여 사고의 틀을 깨는 것이 원래 리버럴 아츠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리버럴 아츠라는 것은 문법, 변정법, 수사학, 산술, 음악, 천문, 기하학과 같은 7개의 학문에 핵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칠과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러한 7영역의 리버럴 아츠는 중세대학교의 주요한 커리큘럼이었고 또한 중세시대의 기족계급들은 이러한 학문을 배웠지만 그 이하의 계급들은 전문적이고 직업교육을 위한 실용적 기술교육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리버럴 아츠라는 것은 자유시민으로서의 갖춰야 할 기본 교양을 쌓기 위한 교육에 해당됩니다. 사실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학과 같은 경우에는 직업교육을 위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 교양은 원래 과거에 귀족들이 배웠듯이 자유시민으로서 교양시민으로서의 갖춰야 할 그러한 교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보시면 미국의 리버럴 아츠 칼리지입니다. 미국의 리버럴 아츠 칼리지는 보통 연구 중심의 종합대학과는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학부 중심 대학이고 인문학과 과학 분야에서의 학생들이 배출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징으로는 학생 수가 3,000명 이하에 될 정도로 적고 주거형 학교로서 학생과 교직원들이 커뮤니티가 돈독하고 또한 교수가 강의에 집중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럴 아츠 칼리지는 미국에서의 리버럴 아츠 칼리지는 잘 가르치는 대학의 위상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는 어떠하냐 그러면 국내의 리버럴 아츠 칼리지가 몇 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저는 3개 대학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학교 이름을 밝히기에는 좀 그래서 ABC로 제가 구분을 했고 먼저 국내 A대학은 종합대학교 내에서 리버럴 아츠 칼리지를 두고 있으며 기초학문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고 여기에는 교양과 전공을 융합한 교과목도 있다는 것이 좀 특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국내 B대학은 이 기초학문 분야를 토대로 응용학문을 공부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심지어는 기숙 형태의 대학도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내 C대학은 대부분의 이 대학들이 갖추고 있는 형태인데 기존의 교양대학에서 확대 편성된 형태로
교양 기초 과목을 중심으로 계열 기초, 융합 기초, 일반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일반 선택 교과목으로 편성되어서 학생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리버럴 아츠 칼리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제부터는 뭐냐면 교양대학입니다. 원래 교양대학과 리버럴 아츠 칼리지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교양대학은 어떠하냐? 국내에 있는 교양대학 내에서는 교양대학들은 대체로 거의 비슷한 기초교육의 과목과 그럼 학사제도를 공유하고 있었고 소양교육에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국 우리 교양교육의 그래도 좀 기준이 될 만한 라고 할 수 있는 한국 교양기초교육원에 제시하는 교양교육 표준화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한국 교양기초교육원에는 이 세 가지 범주, 교양, 기초, 소양 이렇게 구분하여 표준안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기초교육을 보시면 여기는 기초지식 및 기본적인 지식 언어적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에 비중을 두고 있었고 그 다음에 교양교육은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학문적 탐구 성과를 두루 습득하는 데 집중하는 그러한 교과 과정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양교육은 이 인성을 함양하는 교육인데 여기에는 정규 과정의 교과목보다는 비정규 교과목의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래서 소양교육을 제공하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그러한 형태를 띠는 게 맞다는 게 이 한국 교양기초교육원의 교양교육의 표준안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본 제 발표의 중심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어떻게 교양대학 모델을 만들어 가느냐는 제안하는 내용은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 4년제 교육 시스템을 먼저 도입해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완전히 독립된 학사구조로서 형성해서 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기초, 교양, 소양을 정규 과목으로 이어가지고 학생들이 올바른 교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게 교양대학 모델입니다. 먼저 밑에 내용이 한번 보시면 위의 교양대학 모델은 4년제 교육 시스템을 바탕으로 독립된 학사 구조를 통해 기초, 교양, 소양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걸 제시하고 있고 그 다음 문학, 예술, 철학, 역사, 언어, 과학, 수학, 경제, 통계, 정보통신 등 기초, 교양, 소양형의 학문을 모두 포함하는 그러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교육보다는 사회인으로서 지녀야 할 교양과 소양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이 교육이 좀 더 심도 있게 이 과목이 교양답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된다는 게 지금 여기 교양대학의 모델이고 또한 4년 동안 전체 학생들에게 기초, 교양, 소양 영역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국내 교양대학들은 미국의 리버럴 아츠 칼리지 모델을 기반으로 기초, 교양, 전공기총에 역점을 두고 대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결국 교양대학들은 미국의 리버럴 아츠 칼리지 교육 과정도 같지도 않고 좀 다르게 응용해서 가고 있지만 직업교육과 연관된 교과 과정을 제공하는 한계성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교양대학의 모델은 독자적인 학사 편제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리고 미국의 리버럴 아츠 칼리지의 4년제 교육 시스템 그리고 독립된 학사구조 그리고 기초, 교양, 소양이 정규 과목으로서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이 교육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이 본 제 발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여러분께 제가 준비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문의사항이나 있으시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워낙 많지 않게 주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짧게나마 요약 발표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